네, 안녕하세요. 까칠한 조덕입니다. 오늘 만들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바로 이제 탁상 달력을 주제로 해서 만드는 자료인데요. 파워포인트 배경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뭐 역시나 이번 챕터에서 그러한 것처럼 아이디어를 제 책상의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사무실이나 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뭐 집에 이제 댁에 계시는 책상 위에 탁상 달력이 하나씩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저거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생각을 이제 떠올리게 되게끔 하는 것들 대부분이 보통은 기본의 역할 자체가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탁상 달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날짜나 요일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기능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예고는 뭐 모니터도 그렇고요, 핸드폰도 그렇고, 뭐 칠판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정보들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파워포인트 배경의 어떤 컨셉으로서 테마로 활용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그런 소스가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과정들 또한 이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했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보이시는 것들은 아마 이 뒷부분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 두꺼운 종이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달력의 내용들이 표시가 되는 이 종이 부분, 그리고 스프링 철의 모양들, 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정도가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차례대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배경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어쨌든 앞서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 입체감이 살아있는 그런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슬라이드 배경의 색상 처리나 이런 것들도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입체감을 좀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탭에서 배경 서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배경 서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단색보다는 그라데이션 쪽으로 선택을 하고 방사형으로 저는 좀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방사형을 통해서 가운데 쪽으로 좀 더 집중될 수 있게끔, 물론 이 영역을 거의 다 이제 탁상 달력의 모양이 다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좀 많이 약화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단색으로 처리하는 것보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나은 디자인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탁상 달력의 기본 트리드는 그 삼각대의 모양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집에 이제 갖고 계시다면 그 모양이 어떤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보면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완전한 직사각형, 사각형의 형태를 하기보다는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앞쪽이, 그러니까 아래쪽이 좀 더 넓고 위쪽은 좁은, 그러니까 사다리 꼴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들을 만들 때 실제 모양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그대로 웬만하면 따라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다리 꼴을 하나 삽입을 해주고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완만하게 처리를 해주고요. 윤곽선은 필요 없고요. 네.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제 책상에 있는 게 크라프트지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을 좀 살려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림이나 질감 채우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 있는
질감 중에서 나는 뭐 이 정도 느낌이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될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른 것들을 굳이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얘는 별로네요. 네. 아무튼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래도 난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이미지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다른 걸 쓰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뭐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부터는 온라인에서 또 이미지를 검색해서 바로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해서 넣어주셔도 될 것 같으세요.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좀 밝은 색으로 뭐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넣은 게 이건 것 같네요. 네. 제가 보는 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똑같이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나서 이제 앞에 이제 실제 넘겨지는 달력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대로 그냥 이 도형을 복사를 일단 해주세요. 그리고 종이는 뭐 흰색이니까 단색으로 흰색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물론 죄송합니다. 물론 뭐 흰색으로 색상을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고 크기도 조금 적절하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모양을 잡게 되면 좀 밋밋해요. 뭐 색상도 그렇고 모양의 형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완성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곡선을 제가 줬잖아요. 그래서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래쪽이 위쪽으로 들려져 있구나. 공간이 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편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편집을 눌러주시고 각각의 모서리 꼭지점에 이렇게 검은색 포인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 라인들이 또 추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흰색의 포인트를 클릭을 하시고 쭉 끌어당기시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기존의 선들이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꼭지점에 생겨난 검은색 포인트를 이동시켜주면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두 개의 과정을 함께 사용을 해서 꼭지점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라인의 형태는 좀 곡선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겠죠. 오른쪽도 동일하게 조금 꼭지점을 이동시켜주고 라인을 곡선으로 그리고 위쪽 부분도 라인이 만만하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뭐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긴 했지만 네, 약간 수정을 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라인을 변형시키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만만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모양을 변형시킨 이유는 결국은 좀 입체적인 표현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종이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넘기는 그런 행동 과정에 있어서 떨어져 있구나라는 표현을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이 상태로만 두게 되면 전혀 그런 느낌이 좀 살아나지가 않죠. 물론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만들었구나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를 보완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림자 효과고요. 그래서 그림자 효과는 일단 이 해당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도형 효과에서 기본 그림자를 일단은 선택을 해주세요. 오프셋 아래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만 되면 여기가 빈 공간이 있구나, 뭔가 떨어져 있구나
아랫부분을 좀 들어서 이렇게 올린 상태이구나. 이런 뭐 시각적인 의미 전달을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림자 효과를 사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런 그림자 효과를 선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형 서식의 옵션 사항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수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습관처럼 그렇게 수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크기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동일한 크기로 그림자 효과를 만약에 지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간격과 흐리기 정도를 그냥 늘리는 수준에서만 끝나게 되면 그냥 이렇거든요. 그러면 사실 실제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뭐 달력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달력에 한 장을 들게 되면 그보다는 작게 그림자가 보여지게 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의 크기를 일단은 줄여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크기를 줄이게 되면 간격을 엄청나게 늘려줘야지만이 그림자가 우리 시선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쭉 늘려주시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한데요? 아무튼 이상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그림자를 넣고요. 그리고 크기를 줄여주고요. 간격을 넓혀주면 돼야 되는데, 제가 크기를 너무 많이 줄였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늘려주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그리고 흐리게 정도를 이렇게 다시 키워주게 되면 이 전체 크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림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 이제 그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살려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뭐 한 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두 장 뒤쪽에도 이제 뭐 종이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사실 미리 이제 만들어 배치를 해두고 하면 쉬우신데, 방법은 그냥 아까 처음에 요 도형을 만들 때처럼 사다리꼴 모양을 하나 삽입을 해서 흰색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크기만 수정을 하고 이번에는 얘를 앞으로 보내주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쪽에 종이가 한 장이 있구나, 그래서 한 장을 넘겼구나, 이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을 좀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 노가다 같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PPT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기능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일단은 스프링의 하나의 모양은 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연속으로 계속 동영상을 지금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목이 계속 잠기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은 뭐 도형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만들어주는 편인데요. 원형으로 그 구멍 뚫린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Shift 키를 누르고 삽입을 하면 완전한 원의 형태로 삽입이 되는 점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검정색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로 이제 원본하고 동일하게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을게요. 어떤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으로
구멍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 그리고 스프링의 이제 철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뭐 사각형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도형도 좋고요.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으로 칠하는 게 아무래도 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원의 형태로 이렇게 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라데이션으로 색상을 칠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그라데이션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색상의 위치, 그라데이션의 색상이 이제 선택되어 있는 중지점의 위치들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원하는 색상의 위치들을 뭐 표현을 해주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삭제를 해버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너무 밝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 조금 또 차이가 별로 없고 뭐 이 정도. 네, 그렇게 되면 스프링 모양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말 무식하게는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복사를 하고요. 막 사선으로 막 복사가 되는데 얘를 다 선택하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 보시면 맞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맞춤을 해버리시면 이렇게 다 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스프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표현을. 근데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일단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앞서 만든 이 스프링의 모양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그림으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PNG 형태로 그림 1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도형을 사각형 도형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프링 모양으로 이제 채워 넣고자 하는 그런 범위만큼 그 크기만큼 사각형 도형을 삽입해 주신 이후에 얘를 앞서 저장했던 그 스프링 모양 아니고 이 도형을 그림으로 저장을 해뒀던 것들을 그림으로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도형 서식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보시면 그림을 질감으로 바둑판식 배열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둑판식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배치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면 단 하나의 개체만 만들어 놓고 그림으로 저장해 둔 이후에 그것을 계속 반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프링의 모양을 뭐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 뭐 몇십 번 하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단점은 크기가 또 좀 잘 맞아야 돼요. 0.95 뭐 이 정도, 그냥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방법론적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나의 개체만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반복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얘를 2개 정도 미리 간격을 설정해 두고 그림으로 저장을 해 두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간격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둑판식 배열 하게 되면 뭐 이런 방식으로 되겠죠. 근데 뭐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저게 편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보통은
그냥 무식하게 하는 무식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목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자 스프링의 모양을 만들어줬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불필요한 부분이라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만들게 된 것들은 딱 이 모습이 되는 거겠죠. 사실 뭐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파워포인트 배경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는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별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컨셉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만들던 그런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